대리인 상대방 대리인 막 들어오면서 앉으면서 조정의사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들어오면서 저희 조정의사 없습니다. 내가 너무 화나가 변호사님 내가 막 그랬어. 한가해요? 내가 막 그랬어. 막 진짜.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상간소송의 피해자로서 상대방하고 되게 빠르게 합의해서 끝낸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하거든요. 사실 이게 스킬이 중요해가지고 상간 피해자들이 와서 상담을 하실 때 제가 항상 여쭤보는 말, 중요한 말이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게 어떤 겁니까? 소송입니까? 합의입니까? 뭐입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거든요. 변호사님 저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소송, 판결문 이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나도 지금 너무 힘드니까 가능하면 합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뢰인의 입장이 있고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합의를 하려면 우리가 보통 통고장이라는 걸 많이 보낸다고 했잖아요. 상대방한테 너는 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부정행위를 했지 않느냐. 내가 다 증거가 있단다. 그래서 난 소송을 할 수 있지. 근데 난 합의의 생각도 있으니까 너가 만약에 합의의 생각이 있으면은 대리인 누구누구에게 연락을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볍게 이제 일단 또 보내보는 거죠. 그 상대방의 태도를 봐서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대응으로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무대응으로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으로 가면 되는 거고 합의를 한다고 연락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 조율을 하는데 피고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하고 소송을 갔을 때 기각시킬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합의로 끝내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왜? 판결문이 안 남으니까. 사건 번호가 안 남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외부에 노출은 전혀 되진 않지만 내가 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의 당사자로서 명확하게 판결문으로 내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되게 수치스럽잖아요. 그 기록이 남는 거를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자기가 저지른 일 생각 안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는 거는 이 상간소송 피고 입장이 될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럼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단순히 유리하게 해줄 필요는 없죠. 우리는 뭘 원해야 돼? 그러면 판결문을 갔을 때보다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했던 게 두 건인데 하나는 의뢰인분이 오셔가지고 합의를 빨리 끝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또 통곡장을 보냈으니까 그때같이 연락이 왔죠.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 근데 이 사람도 통고장을 보고서 변호사 사무실에 막 상담을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변호사들이 판결로 갔을 때 얼마 정도의 금액이 나오니까 이 금액 선에서 한번 조정을 해보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상담을 받고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니까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판결문의 시세가 1,500만 원 정도 되더라. 그래서 자기가 뭐 1,800만 원 지급할 의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시세? 내가 시세라는 말에 꽂혔어요, 여러분. 빡 돌았죠, 내가. 시세. 어떻게 자기가 한 가정을 파괴해놓고 위자료를 물 책임이 있는 그 상황에서 시세라는 말을 쓸까? 시세? 나는 거기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우리 의뢰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내가 기다려보라고. 내가 문자로 그렇게 보냈어요. 진짜로. 선생님 지금 시세라는 표현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판결대로 소송 가셔서 시세대로 판결 받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서 나도 좀 이제 기다렸죠. 어떻게 나오는지. 그랬더니 한 10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위자료 3,000만 원과 소송 비용까지 합친 300만 원, 3,300만 원 달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나를 잘못 봤죠. 소송으로 갔으면은 그렇게 큰 게 나올 사건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부정행위 기간도 짧고 부정행위 증거도 막 자극적이거나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서 1,500만 원 정말 미만으로 나올 사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태도.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뭐 대단히 악의를 가지고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나의 심기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3,300만 원에 합의를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소송을 오셨는데 이분은 돈이 좀 중요할 수 있대요. 그래서 왜 돈이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상간자가 사내불륜인데 좀 높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 치면 좀 나오는 사람이고 뭐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좀 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합의를 일단 해봅시다. 왜냐면은 소송으로 갔을 때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거는 위자료 찬성에 전혀 반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통보장을 딱 보냈죠. 그 사람은 통보장을 받자마자 대리인을 바로 선임을 했어요. 돈이 많다는 거죠.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이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합의를 딱 3천에 하겠대요. 그러니까 3천을 처음부터 부르는 일반인들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빨리 끝내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내가 이제 의뢰인한테 3천만 원에 합의가 하자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라고 이제 제가 묻는데 상대 좀 되게 큰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또 다시 나는 사실은 나도 질렀죠. 어떻게 3천 노 5천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5천만 원 하겠다고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5천 해서 찍어 드렸어요. 바로 됐어요. 5천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합의 금액으로 치면은 사실 나도 이제 질러본 거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합의가 안 되면 우리는 그냥 뭐 판결 받겠다. 그 금액이 얼마든 간에 이런 느낌이에요. 쫄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좀 던져봐서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난 합의를 되게 잘하는 것 같다. 그런 거고. 근데 이런 거 있었어요. 기억나는 게 어떤 거냐면은 남자분이 오셨는데 아내분이랑 이혼을 하셔야겠다는 거예요. 아내분이 되게 오랫동안 외도를 한 것 같은데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다. 상간자 소송이 조정이 열렸는데요. 보통 피고 입장에서는 자기가 조정 의사 없다. 그랬을 적에는 보통 조정이 회부가 돼도 조정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든요. 근데 불출석 사유서 안 낸 거예요. 그 조정기일이 그냥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딱 조정기일에 막 갔는데 나 그 대리인 진짜 싫어. 상대방 대리인 막 들어오면서 딱 앉으면서 조정 의사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앉으면 들어오면서 저희 조정 의사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화나가 변호사님! 내가 막 그랬어. 한가해요? 내가 막 그랬어. 막 진짜. 조정 의사가 없으면 미리 조정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그러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니까 막 제가 그렇게 뭐 잘못했나요? 막 그러면서 죄송하게 됐나?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아무튼 조정이 안 됐어요 그때는. 그러고 나서 이제 변론기일이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행위 한 적 없다. 근데 이제 그 부정행위라는 게 사실은 애매했어요. 그래서 나도 조금 결과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나도 좀 반신반의했지만 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의뢰인분이 굉장히 점잖으시거든요. 나한테 전화가 와서 안 받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위자료를 안 받겠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1차적으로 많이 실망을 하셨고 그 이후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그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받았기에 그걸로 충분히 자기 마음이 다 위로가 되셨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돈이 있는 분이 아니셨다니까요. 돈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몇 년 됐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기억이 남아요. 그분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는 아득바득 예를 들어서 이자 3,000원까지 더 받으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걸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감정의 문제잖아요. 저런 마음은 어떻게 과연 생길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남아요, 그분은. 그래서 오늘은 내가 굉장히 그 합의의 달인이다. 갑자기 이거랑 다른 결의 갑자기 다른 결의 얘기가 나왔죠. 그 기억에 남는 굉장히 그 의뢰인. 아무튼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